안녕하세요. PT쌤입니다. 오늘은 9단원의 정규분포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고난도 문제들은 이제 적중 문제까지 싹 끝낸 다음에 고난도 문제 영상을 따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유형 1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1289번부터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자, 문제 유형 1입니다.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평균값에 대해서 이렇게 좌우 대칭인 함수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만한 내용들일 것 같아서 설명, 생략. 1289번 볼게요. x가 정규분포 평균 m이고 분산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선 xm에 대하여 대칭이다. 당연한 거죠.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맞고요.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고요.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평균이 커질수록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는 건 분산값이 동일하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때 평균이 여기 있다라는 걸 때 평균이 이제 커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평균이 커지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평균값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지. 이렇게 평균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표준 편차는 그대로니까. 그래서 4번도 맞아요. 5번 평균이 일정한 때 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표준 편차가 커진다라는 건 분산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높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지. 폭은 좁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 거죠.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건 넓게 분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1289번이었습니다. 자, 정규 분포 곡선은 다음과 같다. 평균 m이고 분산 시그마 제곱인데 확률 밀도 함수가 k값에 관계없이 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정규 분포 곡선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꾸 삐뚤어지네. 잠깐만요. 이게 맞나요? 네. 뭐 이 정도면 뭐 그럼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잖아요. 그때 여기가 평균일 거고 여기가 평균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때 평균값에서 k만큼 더한 값하고 평균값에서 k만큼 뺀 값이 어때요?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30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얘가 30이었던 거죠. 30 플러스 k, 30 마이너스 k에서 이때 함수값이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값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은 당연히 몇이 돼야 돼? 3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1291번으로 갈게요. 자, 이 문제도 잠깐 보면 앞선 문제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문제일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그려졌고요. 여기가 x축이 있고 그럼 12보다 적거나 같다일 확률인데 여기 이제 평균이 여기 존재하겠지? 12보다 적거나 같다일 확률. 그럼 이제 이 확률과 18보다 왜 이렇게 삐뚤어지지? 촬영을 아침에 하다 보니까 자 12보다 적거나 같을 확률 그 다음에 1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그러니까 둘이 같으려면 이렇게 대칭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평균이라는 건 12와 18의 평균값이 되는 거지 진짜. m은 12, 18, 2로 나눈 값 그래서 1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m의 값은 15가 되는구나. 됐죠? 자, 1291번 정리해 드렸고 129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앞선 내용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걸 알았는데 평균이 몇이에요? 평균은 지금 6과 10의 평균값 즉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평균은 8. 자, 이렇게 놓고 제곱의 평균이 100이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이제 분산을 계산해 보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죠. 64 빼니까 36. 따라서 시그마 x는 표준 편차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를 더한 값은 14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던 문제다. 1292번이었습니다.
1293번 볼게요. 정규 분포 곡선은 아무래도 평균값에 가장 많은 확률이 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평균이 여기가 m이라고 하면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C하고 C 플러스 E가 서로 대칭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장 넓은 분포의 넓이를 갖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확률이 커지죠. 따라서 C와 C 플러스 1을 더한 값, C와 C 플러스 1을 더한 값, 이 C 플러스 1을 2로 나눴을 때 값이 m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C 플러스 1이 m이니까 C라고 하는 값은 m보다 하나 작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보기 2번이죠. 1293번이었습니다. 1294번으로 가볼게요. 정규 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분산이 4인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다음 같은 확률이 12일 때 k가 12일 때 최대값을 갖는데요. 이때 평균을 계산해라. 그러면 k가 12일 때 최대라고 얘기하는 거는 g가 12일 때 p가 4, x, 12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동일하게 4와 12의 2로 나눈 값, 얘가 평균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평균은 8, m은 8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1294번까지 봐드렸고요. 1295번으로 가겠습니다. 1295번은요. 확률 변수 x의 정규 분포가 평균 m 분산 시그마 제곱이고요. 3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26보다 적거나 같은 확률이 같다는 얘기는 평균이 34와 26에 뭐가 돼? 평균값이 되는 거죠. 34와 26의 평균값이 이 분포의 평균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3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얘가 최대가 된다는 건 30으로부터 대칭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2k-4를 2로 나눈 값이 30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지. 따라서 k-2가 30, k는 32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95번의 정답 k는 32. 1296번으로 갈게요. 정규 분포가 이제 평균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대요.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정규 분포 곡선이라 합시다. 근데 이제 평균이 이제 여기 m이 이렇게 위치했으면 좌우 대칭형이니까 같이 확률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억 맞고요. 평균으로부터 시그마만큼 더해진 값 m 플러스 시그마, 평균으로부터 시그마만큼 뺀 값 m 마이너스 시그마 보다 적거나 같은 확률, 크거나 같은 확률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지. 근데 얘는 m 플러스 시그마 이상 요거요. 얘가 m 플러스 2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더 크다는 얘기는 이건 말이 안 되지. m 플러스 2 시그마는 뭐 시그마는 양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 확률이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얘가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1296번이었고요. 1297번 볼게요. 정규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정규분포를 기호로 나타내래요. 여기서는 평균 알 수 있는 거죠. 평균은 어찌 알 수 있을까? 마이너스 3과 13 더하면 10인데 얘를 2로 나눈 값이 평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5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3분의 1 vx에 대한 3분의 1 x에 대한 분산이 1이라면 결국에 9분의 1 vx가 잠깐요. 9분의 1, 3분의 1의 제곱 분산이 1이란 얘기고 분산은 9란 얘기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정규분포는 평균 5의 분산 9인 확률이었던 거죠. 분포였던 거죠. 그러니까 1297번의 정답은 당연히 3번이었다. 자, 유형 2로 넘어갑니다.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평균값이 일정할 때
분산이 작아요. 그럼 평균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이렇게 뾰족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분산이 일정한데 평균값이 달라지면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거죠. 좌우로 평행 이동. 자, 이런 이해를 이용해서 1298번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을 보니까 1반은 평균값에 애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2반은 평균값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진 않죠. 그러니까 분산이 2반이 큰 거죠. 근데 두 반의 평균은 어때요? 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반의 평균은 이렇게 이갑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평균은 같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에 대한 정규 분포를 나타낸 건데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두 반의 평균은 같으니까 M1하고 M2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요 둘 중에 하나일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이 일반의 분산이 작겠죠. 그러니까 보기 1번이 정답이었구나. 1298번이었습니다. 자, 1299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평균은 함수 f하고 함수 g가 있는데 f는 x1이고요. g는 x2라는 확률 변수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x1, x2 했구나. 그러면 뭐 지워도 될 것 같고, 그러면 x1의 기대값과 x2의 기대값을 할 때 x2가 크다? 당연히 맞죠. 지금 평균을 얘기하는 거니까 x2의 평균이 크잖아요. 분산은 지금 평균에 많이 모여 있는 게 gx니까 x2가 분산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은 분산이 더 크다고 그랬네요. 그러면 니은은 들어가지 않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x1보다 적을 확률은 0.5잖아요. 2분의 1. 그 다음에 x2보다 큰 확률인데 얘 입장에서도 2분의 1이죠. 그래서 합분 1이니까 기억 디귿이 되겠죠. 다른 분포긴 하지만 x1보다 적을 확률 그러면 이때 얘가 이 부분의 넓이가 0.5가 돼야 되는 거고요. x2보다 큰 확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x2에 대한 확률 분포에서는 여기 확률이 0.5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299번까지 봐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1300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1300번. 자, 그림과 같은 세 곡선 A와 B와 C가 있어요. 그리고 평균은 그러면 지금 A와 B가 평균이 같은가 봐요. 그죠? 여기가 이제 MA와 여기 책에 있는 것처럼 써볼까? 평균은 같아요. 그러니까 MA와 MB가 같고 여기가 MC가 되는 거죠. 이게 대문자로 써 있던데 여기가 A, B, 여기가 C가 지금 서로 같은 거예요. MA, MB가 평균이 같고 C가 MA, MB보다 평균이 크고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A를 평행 이동하면 C와 일치한다는 걸 보니까 그냥 그대로 분산이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그마 A하고 시그마 C가 같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에 많이 몰려있는 B는 분산이 작은 거죠. 그래서 시그마 B가 제일 작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MA와 MB가 같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내용을 그림을 보고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있으면 MC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 상황이 맞는 거는 그죠? 1번하고 2번밖에 없네요. 분산은 VAFC 같으니까 2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2번 정리됐고, 자, 1301번 봅시다. 이 책의 출판이 아름다운 셈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셈이라고, 아셈고등학교. 자, 하여간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 500명씩의 문무게를 조사했는데 학년마다 500명이면 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1학년이 60kg가 이제 평균이었고 2, 3학년은 비만이 4kg나 증가했네요. 64kg. 자,
옳은 걸 고르래요. 가장 고른 분포로 보이는 게 3학년이다. 그치, 평균에 많이 몰려있네. 그럼 얘는 당연히 맞죠. 평균적으로 1학년 학생들은 2학년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가볍죠. 60kg니까 이것도 맞네요. 무게가 아주 많이 나가는 학생들은 2, 3학년, 2학년이 3학년보다 많다. 근데 여기 보면요, 3학년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 게 3학년 곡선이죠. 이게 3학년 곡선인데 몸무게가 많은 애들이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이 좀 두툼하죠. 2학년의 그림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두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선생님 볼 때 두툼해요. 2학년 애들이. 그러니까 2학년 애들이 뚱뚱한 애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2학년이 3학년보다 많다. 이거 다 맞는데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재밌네요. 문제 유형 3으로 갈게요. 정규 분포에서 확률 구하기. 평균보다 적을 때와 평균보다 클 때의 확률이 당연히 2분의 1이고요. 자, 이런 경우의 확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서로 대칭되어 있는 n-시그마, n 플러스 시그마까지 확률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02번으로 가서 문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1302번은요. 정규 분포가 이제 평균이 80이고 분산이 5의 제곱입니다. 25. 그럴 때 다음과 같은 식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선생님 보니까 글쎄 이렇게 보면요. 평균이 이 식으로 볼게요. 우선은 평균이 80이거든요. 표준 편차가 5니까 5의 2가 된 거구나. 그 다음에 평균 80에 5b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같다고 얘기하니까 75가 돼야 되니까 A 1이네요. 요거 90이 돼야 되니까 B는 2가 되잖아요. 그래서 A, B의 합은 3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문제였었네. 그죠? 특별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1302번 정리해 드렸고 130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평균과 평균에서부터 이 시그마까지의 그 확률이 0.4772라고 그러네요. 이때 문제에서의 정규 분포 50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30보다 적거나 같다 이 확률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50보다 크거나 같은 x가 50 플러스 2 시그마니까 70까지의 확률이 0.4772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문제에서 여기에 이제 그림을 우리가 살짝 그려보세요. 아이고, 너무 이쁘게 그렸다.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을 그렸는데요. 여기가 이제 평균이 50이 된 거죠. 50부터 70일 때 확률을 얘기한 건데 지금 20간 지나서 70. 아, 여기가 0.4772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뭘 계산해라 그랬냐면 30보다 적거나 같다의 확률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확률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지금 요 확률하고 요 확률의 요 부분의 넓이는 서로 같으니까 0.5에서 0.4772를 뺀 값이 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지. 따라서 x가 30보다 적거나 같다의 확률은 0.5에서 지금 요 0.4772를 뺀 것과 같다. 그래서 0.0228이 되는 거죠. 그래서 0.0228이 정답이 되는구나. 130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서 보시면 이해도 쉽고 문제 풀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네. 1304번인데요. 확률 변수 x의 정규 분포가 평균은 분산 시그마 제곱인데 요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을 이제 조금 어설프게 그렸습니다. 얘가 평균 m이고 지금 보니까 n-시그마가 여기 있다고 가정할게요. n-시그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칭돼서 m 플러스 시그마가 여기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뭐가 된다? a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요 절반의 넓이는 2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얘기는 n-2 시그마 이렇게 됐어요. n-2 시그마. 그럼 이렇게 돼서 여기가 n-2 시그마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넓이는 여기서부터 선생님 볼 때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좀 표시하기가 어려워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아까 여기에 a라고 했던 이게 2분의 a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아, 이게 n-2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은 m과 그래서 잠깐만요. 선생님 표시를 해놓고 할 걸. 이걸 이용해서 알게 된 게 m부터 절반이죠. m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확률이 2분의 a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2분의 a가 됐고 그 다음에 얘가 m부터 어디까지? n-2 시그마에서부터 m까지의 확률과 문제에서 요거 b 그 다음에 m부터 적기가 조금 불편하네요. 어떻게 하지? 밑에다 써도 될까요? m부터 시그마까지의 확률이요. m 플러스 시그마 까지의 확률이 b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게 2분의 a라고 그랬으니까 요 절반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색칠을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하면 어떻게 하지? 요 확률. 삼각형 아니고 요 확률이에요. 요 넓이. 요 넓이가 뭐가 되냐? 얘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얘가 2분의 a니까 다시 쓸게. m-2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은 x m이 얘가 2분의 a여서 b 마이너스 요게 2분의 a라고 그랬다. 2분의 a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뭐가 되냐면 이만큼 하고 이거의 절반 이만큼 하고 여기가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거의 몇 배야?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더 추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정답은 식 쓸까요? n-2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의 값은 얘의 2배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서 2b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 130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1305번으로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305번은 확률 변수 x의 정규 분포가 48에 평균 48에 분산이 9래요. 이제 뭐 정규 분포 같지 않은 어설픈 정규 분포 곡선 하나 그려놓고 평균이 48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a보다 적거나 같다의 확률이, 그러니까 요 a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지? 확률도 되게 적어요. 0.0228이래. 그러면 0.5에서 a부터 48까지 확률을 빼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표는 대부분 평균보다 큰 쪽이 이쪽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을 뺐는데 대칭돼 있을 때 이만큼을 뺐을 때 0.5에서 48부터 여기까지 확률을 뺀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써보면 뭐라 써야 되죠? 잠깐만요. 48보다 커너 같은 x가
얘보다 적거나 같을 확률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때의 값이 K라고 하면 K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둘이 같아서 몇이 나와야 되냐면 0.028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럼 얘가 몇이 돼야 되냐면 0.0472가 돼야 되는 거야. 0.4772. 그럼 이제 우리가 볼 때는 n 플러스 2 시그마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0.0472. 그러면 K라고 하는 값은 평균 48에 시그마 2배 해줘야 되니까 시그마 3이잖아요. 6을 더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여기가 50 몇이 되는 거예요? 4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6을 더한 값이야. 이게 48 플러스 6. 얘가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8에서 6만큼 더한 값과 같은 A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48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지. 몇이 돼야 돼? 42.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1306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 1306번은요.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10까지라고 해놓고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x는 5부터 5에 대한 대칭이다. 뭐 정규 분포란 얘기는 나와 있진 않으나 x는 5에 대한 대칭이니까 뭐 정규 분포 같이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부터 10까지인데 뭐 0일 때 0이고 10일 때 10이 아니라 0에서부터 10까지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건 볼 필요도 없는 거지. 자, 이렇게 됐고 x는 5에 대한 대칭이니까 여기가 x는 5가 되는 거라고 봅시다. 여기가 5예요. 자, 그러면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2분의 15. 근데 2분의 5하고 2분의 15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잠깐 보시면 얘가 평균이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요. 표현을 잘못했는데 얘와 얘를 더하면 몇이 돼요? 2분의 20, 10이 되죠. 그러니까 얘의 평균이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2로 안 나눌게. 그러면 2분의 5하고 2분의 10은 대칭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분의 5하고 2분의 10은 15는 대칭되어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에 9배 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때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요거 있죠. 요것을 K라 놔볼게. 그럼 얘는 K가 되는 거니까 이건 K가 되는 거고 얘는 뭐예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라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K가 바로 9 곱하기 K와 같대요. 그럼 10K가 1이 되는 거니까 K가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확률이 10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X가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얘가 10분의 1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는데 문제에서 계산하자고 하는 거는 5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5보다 적거나 같을 확률 계산하라니까 1 마이너스 10분의 1을 1이 아니지 0.5 마이너스 10분의 1을 계산하라는 거야. 2분의 1 5부터니까 그래서 10분의 1을 빼라. 10분의 5니까 10분의 4가 되겠네. 확률은 5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확률은 5분의 2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1306번 정리해 드렸고 1307번은 0부터 6까지 정의된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대. 이때 4부터 5까지의 확률의 값을 계산하라고 그러는 거고 얘는 3에 대해서 대칭이네. 그러면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3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정규분포 곡선과 비슷하게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이제 여기가 0부터 6까지 정의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운데는
여기가 3에 대하여 대칭인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그래서 2부터 4까지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는 걸로 보고요. 잠깐요. 예. 여기가 2가 되는 거. 2부터 4까지 서로 대칭돼 있으니까 선생님이 잠깐 여기가 4가 되겠네요. 그죠? 얘 확률이 0부터 2까지 확률의 2배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A면 여기도 A고 여기도 넓이가 A가 되는 거지. 0부터 2까지 확률의 2배가 된다니까. 2A, 2부터 4까지가. 그럼 여기도 A가 되는 거네. 그럼 4A가 1이 되니까 따라서 A 1대 확률은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안합니다. 4분의 1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특별하게 5부터 6까지 확률이 여기가 12분의 1이래요. 12분의 1. 5부터 6까지 요 확률이 12분의 1이랍니다. 그러면 A가 12분의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2분의 2. 즉 6분의 1이 되는 거죠. 4부터 5까지.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6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잘 그리고 잘 정리해 주셔도 충분히 답이 나왔을 수 있었던 문제구나. 자, 이제 문제 1308번으로 가볼게요. 자, 1308번은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평균 20, 분산 4를 따르고요. 첫 번째 이런 식이 나왔는데 뭘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1번은 px가 1이니까 x-20이 범위부터 잡아놓으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20을 더해주니까 18보다 크거나 같은 x가 22보다 적거나 같다일 확률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A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평균이 20이니까 20에서 빼고 더하고 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표시를 해보면 다음 것 같겠네요. 잠깐 봅시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가 20인데 문제의 경우는 18부터 몇 가지 24까지가 아니고 22까지래요. 18부터 22. 18부터 22까지. 왜 자꾸 그리다 만 것처럼 되는 모르겠네. 18부터 22까지. 이게 대칭돼 있잖아요. 대칭돼 있는데 왜 이래? 조금 떨어져야 되는데, 그지? 잠깐요. 그냥 이해하세요. 대칭돼 있는 겁니다. 칸을 벌리다 보니까 좀 잘못 벌려가지고 22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는 같은 거죠. 여기가 비틀비틀했구만. 오다가 비틀비틀해가지고 더 이상했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죠? 참, 그냥 놔둘걸. 자, 그러면 얘가 A면 여기가 2분의 1 A1 확률이 되는 거지. 그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부분만, 절반만. 요것만 보면 2분의 1 A가 되는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 x-20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4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20 더하니까 16보다 큰 x가 24보다 적거나 같다일 확률이 b라는 거예요. 그러면 16부터 24까지면 선생님이 여기다 표시해 보면 16, 24 이렇게 된 거죠. 그럼 b니까 요 절반은 2분의 1 b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지금 18부터 24까지니까 2분의 1 a하고 2분의 1 b 더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18부터 24까지는 3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다. 자, 1309번으로 갈게요. 1309번입니다. 확률변수 x의 정규 분포가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데요. 자, 첫 번째 이 그림은 뭘까요? 이 그림은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해. 자꾸 식 쓰는 것도 있지만 정규분포 곡선 비기 싫어서 다시 그리면 더 비기 싫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M.
근데 n 플러스 1.2 시그마니까 뭐 여기 있다고 가정할게요. 여기가 n 플러스 1.2 시그마. 그래서 요때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이 0.1151이래요. 그러면 선생님 볼 때, 여기, 요 파트요. 요 파트의 넓이가 0.5에서 1151 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0.3849가 되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0.5가 되잖아. 요 반절의 넓이가. 그러니까 A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이 0.884그래. 그러면 이때 상수 A 값을 계산해라 라고 하는 게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제 반대의 경우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만큼이 원래 이만큼의 확률 0.5 플러스 얘까지 더해야 0.8845가 나오니까 얘는 지금 여기가 x가 여기 있고 대칭돼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의 종 모양은 여기가 m이잖아요. m 플러스 1.2 시그마가 아니라 여기가 m-1.2 시그마보다 클 확률이 0.8849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되겠네. 왜냐면 요 파트의 확률이 0.1151일 테니까 그지? 그래서 A는 m-1.2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x의 평균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가 5분의 6이죠. 10분의 10이니까 5분의 6 맞죠? 그 다음에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5라고 그랬으니까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빼니까 6 빼서 74가 A의 값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1309번이었습니다. 자, 1310번 볼게요. 1310번에 x의 정규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64하고 56이 64보다 큰 확률, 56보다 적은 확률이 같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지금 평균이 m이고요. 64보다 큰 확률, 그러니까 64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대칭되게 56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겠지, 그지? 56보다 적을 확률과 64보다 큰 확률이 같은 거죠. 그럼 평균은 50이 되겠구나. 라는 50 맞죠? 60 참. 평균은 6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평균 60이고, 분산 계산해야 될 것 같아.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 3616에서 평균의 제곱 6의 제곱 빼는 거예요. 60의 제곱을 3600 빼면 16이 되겠네. 그지? 따라서 시그마는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평균 60의 분산 16이었던 정규분포 곡선이에요. 그럼 68을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그러는데 68은 뭐죠? 68보다 적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68은 평균 플러스 2 시그마가 되겠네. 그지? 평균 플러스 2 시그마보다 적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0.5 플러스 0부터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 확률을 계산하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 0.5 플러스 0.4772 0.9772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0.9772 1310번의 경우에 정답이었습니다. 자, 유형사로 한번 갈 수 있도록 해볼게. 유형사의 정규 분포의 표준화,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구할 때의 경우겠죠. 그러면 표준 축도라고 해서 Z 책에도 나왔을 텐데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경우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다음 표준 축도를 이용해서 계산할 건데 표준화 시그마 10에 60에서 평균 빼기가 된 거고 10분의 90에서 평균 빼기가 된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Z의 분포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얘가 몇이 돼요? 1 되고 Z 이쪽은 2가 되니까 결국에 1부터 2까지의 확률은 1부터 2까지의 확률은 뭘 잘못한 것 같아서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꾸 이제 그려보시는 게 선생님은 좋다고 생각을 해. 크든 적든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자꾸 그려보면 무슨 뭐 공식이 아니더라도 이 표준 정규분포표는 평균이 0으로 우리가 세팅을 한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확률은 0부터 1까지 확률과 같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확률은 0부터 2까지 확률과 같은 거죠. 그래서 0부터 1까지가 0.3413이고요. 0부터 2까지가 0.4772가 되니까 5, 그 다음에 7, 8, 4, 1 쓰고 하나 0.8185가 되는 거지. 그래서 0.8185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정답이었다. 1312번으로 갈게요. 자, 이제 주어진 식에 대하여 P 4분의, 그죠? 시마분의 X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되는 거죠. 54에서 50 빼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얘가 몇이 되냐면 4분의 6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4분의 6 2분의 3이죠. 그 다음에 얘가 4니까 1이 되겠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5에서 자꾸 Z를 하고 안 쓰고 X를 쓰네.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0부터 1까지, 1.5까지의 확률과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0부터 1.5가 0.4332가 됐고 0부터 1까지가 0.3413이 되네요. 그러면 0.7745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0.7745 1312번이었습니다. 1313번을 같이 볼게요. 다음 같은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평균 56, 표준 편차가 8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그러면 x가 48보다 적거나 같다일 확률은 8분의 48 마이너스 56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빼면은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이건 이제 Z인데, 그러면 여기가 0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보다 적거나 같다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결국에 0.5에서 0부터 1까지 확률을 빼준 것과 어때요? 같은 거죠? 0.3413. 0.5에서 적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0.3413을 뺀 거예요. 그럼 0.1 2로 87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13번의 정답 1번. 자, 1314번으로 갈게요. 자, 표준 정규분포가 이제 있는데 확률변수 Z에 대해서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사이의 값의 확률이 A라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의 확률은 사실은 이제 0부터 3까지의 확률하고 또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더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A가 됐는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B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는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A-B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문제의 경우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Z가 마이너스 2보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볼 때 Z가 마이너스 2보다 아예
적거나 같든지 또는 이거 이제 주어진 식이라 쓸게요. 선생님은 B가 Z가 2보다 크거나 같든지 얘를 구하라고 얘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지. 그러면 전체가 1인데 1에서 요거 2배를 빼주는 것과 어때? 같아지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a 플러스 2b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부터 2까지 확률이니까 지금 문제를 구하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해가 잘 안 가셨던 분들은 여기가 0이잖아요.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a-b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2배가 되니까 뭐가 돼? 여기의 확률이 볼 때 이거의 2배가 되니까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가 1인데 지금 구하라는 확률은 이 빨간 부분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 얘하고 마이너스 1대 확률. 그래서 전체에서 이 확률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보기 5번이 정답이었던 문제였었다. 그런 겁니다. 자, 이제 1315번으로 가볼게요. 1315번. 확률변수 x의 정규분포가 평균이 5고 분산이 4라고 할 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 가지고 얘의 최대값을 계산하래요. 그럼 얘의 최대값은 하여간 얘와 얘가 대칭되어 있어야 되는 지금 거잖아. 그러니까 x와 x 플러스 6이 그러니까 2x 플러스 6을 2로 나눈 값이 평균 5와 같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2x 플러스 6이 10이어야 되고 x는 2여야 되겠네요. 아, 그럼 x가 2구나. 그러면 최대값은 2일 때의 값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고 2보다 커나 같은 라지 x가 지금 8보다 적거나 같다일 때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요. 우리는 5, 얘가 표준 편차 2분의 2 마이너스 평균 5 인서 표준 측도 교차해 주시면 바꿔주시면 얘는 8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 얘는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얘는 2배 0부터 2분의 3이니까 1.5까지의 확률의 2배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니까 2 곱하기 0.43 이렇게 되겠다. 0.86이 되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0.86 이렇게 나오는 거죠. 1316번으로 한번 가볼게. 1316번. 확률변수 x의 평균이 2분의 3이고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랐대. 그러니까 확률변수 x가 평균이 2분의 3이고요.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y는 ht는 다음과 같은 확률을 나타낸다라고 했으니까 h형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0 플러스 h2가 뭔지 한번 써볼게요. h형은 0부터 1까지의 확률과 h2는 2부터 3까지 확률을 계산하는 거구나. 네, 이거네요. 그럼 0부터 1까지는 표준 편차가 2니까 0 빼기 2분의 3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그죠? 좀 보긴 안 좋은데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3 쓸게요. 마이너스 4분의 3. 그 다음에 이쪽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 이쪽은 표준 편차 2에 좀 쓰고 나서 할까요? 2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된 거고 3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고쳐볼게요. 얘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4분의 1이 됩니다. 고친 결과는 4분의 1. 얘는 2분의 3이 되니까 4분의 3이 되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0.75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0.25가 되겠네. 얘는 0.25에 0.75 이렇게 되는 거군요. 둘의 확률은 같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이거 2배 해주는 거고 0.25보다 크거나 같은 z가 0.75에 2배 해주는 거고, 그러면 얘는 0부터 0.75까지 해서 0부터 0.25까지를 빼주면 되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표를 봅시다. 0.75가 이거 얘가 0.2734고요. 0.25가 0.0987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빼면 되는데, 어우, 좁아라. 그러면 0.27, 다시 2734에서 0.0987을 뺀 거다. 뺄게요. 그러면 0.1 7 4 7 이렇게 되겠구나. 얘 2배를 또 해줘야 되니까 하나 올라오고 4, 2, 8, 9, 2, 7, 2, 14, 2는 2, 3 0.3494가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0.349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유형 5인데 유형 5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만나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